자, 지금부터 고전 읽기 그리고 국어 영역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강의는 EBS 선생님들의 강의를 올려놨고요. 이 다음 주까지의 시간 동안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제외를 했어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그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1반부터 10반까지 학생들 중에 고전 읽기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일단 1반부터 4반까지는 각자의 반에서 고전 읽기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조영록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5반부터 10반까지는 반 전체가 하나로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어쨌든 5반부터 10반까지 학생이 선택 5반부터 8반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반은 이혜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겁니다. 일단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을 나누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혜미 선생님은 고전 시간에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그리고 비문학 독서의 사회하고 융합 분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빨리 계약해서 그때부터 빨리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국어 영역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국어 영역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좀 기록을 해놨어요. 이 파일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3학년이 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루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99%는 문제풀이입니다. 지루한 반복을 계속해야 되고 이 반복을 할 때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매일 비문학 하나씩 해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하나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목표는 달성했을 수 있지만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공부 방법은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계속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안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공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안 돼. 이래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기출문제 몇 번 풀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할 때 기출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공부해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적 상승 그래프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성적 상승 그래프인데요. 성적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오르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성적 상승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어느 날 쭉 올라가고 다시 또 반드시 쭉 가다가 어느 날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종의 성장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적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영역 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매일 격일. 선생님은 매일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인지 좀 의문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샘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가려들을 건 가려들면 되겠어요. 어쨌든 비문학은 주 3회, 4회 정도? 그 대신 한 번 할 때 지문을
2개 내지 3개 정도까지, 3개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오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 다음 나 스스로에게 문제풀이 과정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국어 영역이 1교시인데 1교시에 멘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중에 만점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로 만점이 목표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틀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나와도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국어 영역은 1교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문제는 틀려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절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6번은 거기에 샘 피셜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를 예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이런 연계교재를 인덱스 테이블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제 모든 부분을 제독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고전시가든 비문학이든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인덱스 테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자, 수능 특강 1회 독이 끝나고 나면 그 인덱스 테이블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시 봅니다. 아, 이제 2번 보니까 좀 이해를 했어. 물론 당일 복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중에 1회 독이 끝난 다음에 2번 보니까 이젠 좀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인덱스 테이블 뗍니다. 아직 더 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인덱스 테이블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수능 특강 안에서, 수능 완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들이 남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요령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순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비문학, 과학 비문학이 제일 약하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순서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국어는 시간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틀릴 확률이 높은 부분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조절해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어 영역.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한, 뭐 다른 과목도 다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답을 결정했고 그리고 오답을 배제했는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어 문제 푸는 것은 오답을 제쳐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을 왜 배제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낚였는가? 오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관점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계속 지루하게 풀어야겠는데 이 과정을 내가 낚인 경험을 누적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안 낚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막 인터넷에 국어 영역 잘하는 법 막 이런 것들을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개념을 잡으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개념을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되게 좀 애매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봤다. 시험지 안에 내가 모르는 말이 없다. 물론 지문은 빼고, 지문은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지문은 빼고 내가 그 안에 모르는 말이 없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선택지예요. 선택지는 보통 A와 B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수능 고전 수필 문제입니다. 작가가 버스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자, 진술 A고요. 작가는 벗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게 진술 B입니다. 그럼 우린 뭘 판단해야 돼요? 진술 A, B가 각각의 진술에 맞는가? A 맞는가, B 맞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A가 B로 연결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개념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확실히 내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일단 요약 구조화.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물론 쉬운 지문은 쓸데가 없죠. 아주 내가 어려웠다 생각되는 그런 지문 한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약하고 구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좀 관점을 바꾼 건데요.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있어요. 이런 지문은 내가 지금 교과서를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풀고 다시 내가 이것을 복습할 때 그냥 교과서를 읽는다. 나는 이것을 내용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겠죠. 예. 문단에 번호 매기는 건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단별, 문장별 끊어읽기, 그 다음에 자신만의 표식을 만들어서 활용하자. 선택사항인데요.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이걸 훨씬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훨씬 세분화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려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비문학은 현재까지는 등급을 가르는 가장 변별력 있는 영역입니다. 1, 2등급이 갈린다면 거의 비문학에서 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킬러 지문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래서 절대 멈추면 안 되겠고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네. 뭐 보기가 주어지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본문하고 어떤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영역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문법.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들었어요. 2학년 때까지 제대로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문법 기본서 같은 경우는요, 진짜 주말 올인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문법이 너무 모자라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주말, 토요일, 일요일 투자하면 바로 한 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하고 지금 내가 문법 개념이 모자라 그러면 바로 돌려보세요. 주말에 한번 내용학습 한번 돌리고 나면 그 뒤로는 문제풀이에만 집중해도 될 것입니다. 자, 문법은 보기만 잘 봐도 90%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요. 난이도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번 수능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화작하고 문법은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다가 출제자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선택지. 자, 선택지가 1, 2, 3, 4, 5 이런 것들을 선택지라고 합니다. 이런 선택지들이 있으니 이것을 유의하고요. 자, 화작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자, 문학. 아까 선생님이 개념을 잡는다는 것이 시험지에 모르는 말이 없다는 의미예요. 본문 빼고. 자, 지금 핵심 개념 모르겠으면요, 지금 빨리 2학년 모의고사 4회분이라도 풀고 그 선택지만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볼 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죠. 시나 작품을 볼 때. 예를 들어 시로 작품을 들어볼게요. 자, 나가 지금 찬 바람을 맞고 서 있네. 그 속에서 발을 뿌리 깊이 땅에 뿌리 깊이 발을 디디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화자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그 안에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틀을 만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산문이죠.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 수능특강 완성에 있는 작품들은 본문을 간단히만 보고 풀 수 있을 만큼 정리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연계교재 산문문학의 경우 지문 이해의 부분은 반드시 간단하게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지문이 긴 고전시가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며 반복 학습하라. 이거 뭐냐? 이제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예 덩어리가 큰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2번, 3번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응력이 생깁니다. 고전시가는 어느 정도 시간 텀이 비슷하다면 거의 대부분 말하고자 하는 게 비슷해요. 창작층에 따라. 이 사람이 양반이냐 양반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문이 긴 고전시가 작품을 한번 꼼꼼히 분석하면서 반복 학습하면 분명히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EBS 수록 작품 목록을 보며 낯선 순서대로 정리하라. 이건 이제 좀 먼 이야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를 쭉 해나가면서 아까 인덱스 테이프 붙인다는 이야기 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목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볼 시점이 점점 가까워올 때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공지사항에 EBS 수록 작품 목록, 그 다음에 뭐 수능 기출 작품 목록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놓을게요. 필요한 친구들은 활용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벌써 다 찾아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 수능. 재작년이 불수능이었죠. 완전 킬러 지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작년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니, 쉽지 않았거든요. 2019년 같은 킬러 지문이 없었을 뿐이지 17년, 18년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지식을 필요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문법 지식이나 개념어. 화작은 쉬웠죠. 화작. 근데 화작은 분명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문법 조금 어려웠고요. 독서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일 꾸준히 그리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그날 복습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다면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요.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인덱스 테이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지고 연계 교재에 한해서만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강의로는 EBS 남국민 선생님의 강의, 고전 산문 1강, 사회 비문학 2강, 융합 비문학 2강 이렇게 지금 끌어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선생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겠다, 되겠다 싶은 부분을 고른 게 아니라 나머지 좀 더 어려운 부분은 뭐 선생님하고 와서 학교에 와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수능이나 내신 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한 것은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게임하면 레벨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라는 것이 결국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공부들을 해갈 텐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공부한 것 성적으로 안 드러나더라도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점 생각하고 딱 몇 달만 내 인생에 내가 치열하게 투자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에 안 나오는 이 기간에 내가 특히 기본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때 좀 집중해서 이것에 올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다 뭐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부디 잘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보면 그 질의응답란을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달아주면 선생님들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이거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고3 때 목이 나가거나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